불륜 상대 임신, 부부가 마주한 선택의 기록. 여보, 나 임신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 한마디가 우리 부부 10년의 평온한 일상을 지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이 말을 한 사람이 제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불륜 상대 최유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부부 생활과 작은 갈등. 결혼 10년 차 김민수와 박소영 부부. 서울 마포구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민수는 광고회사 과장으로 크리에이티브 팀을 이끌고 있었고, 소영이는 근처 초등학교에서 6년째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사이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아졌고, 소영이 역시 학교 폭력 문제와 학부모 민원 처리로 스트레스가 극심했죠. 오늘 또 12시 넘어서 들어와? 소영이가 저녁 7시 혼자 먹는 식탁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해 소영아,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컨셉을 바꿔달래.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민수의 목소리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항상 이번만이야. 우리 마지막으로 영화 본 게 언제인지 기억해? 소영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주말이면 민수는 동료들과 골프를 치거나 클라이언트 접대로 바빴고, 소영이는 혼자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며 공허한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엔 함께 보던 일요일 오후 영화도 함께 걷던 한강 산책도 이젠 추억 속 일이 되어버렸죠. 우리 부부가 맞나? 룸메이트 같아. 소영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신혼여행 사진 속 웃고 있는 자신들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드물게 일찍 들어온 민수를 보고 소영이가 반가워하며 다가갔어요. 오늘 일찍 들어왔네. 치킨 시켜서 맥주 한잔 할까? 아, 미안.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잘게. 민수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이는 민수의 등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 사랑이 식어버린 걸까? 아니면 단순히 바쁜 일상에 치여 서로를 돌보지 못한 걸까? 남편의 의심과 불안 시작. 3개월 전부터 민수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 핸드폰을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에 올려두던 그가 이제는 항상 뒤집어서 놓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샤워할 때도 화장실에 가져가고 전화가 오면 베란다나 현관으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야? 어느 저녁 소영이가 자연스럽게 물어보자 민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회사 후배.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고. 하지만 그의 표정은 뭔가 어색했어요. 전화를 받는 목소리도 평소보다 부드러웠고 통화 시간도 길었습니다. 소영이는 처음엔 단순히 업무상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민수가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평소 안 쓰던 향수를 뿌리고 다녔어요. 오늘 새 셔츠 입었네. 언제 샀어? 소영이가 물어보자, 아, 그냥. 온라인에서 주문한 거야.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많아서.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수가 또 골프를 간다며 나가려 하자 소영이가 말했어요. 요즘 골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 해소도 해야 하고 네트워킹도 중요해. 이해해줘. 민수의 대답은 예전과 달리 퉁명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11시 민수가 들어왔는데 골프를 쳤다기엔 너무 말끔했어요. 평소 골프 후엔 지쳐 보이고 햇볕에 탔는데 이날은 상쾌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소영이의 가슴 한편에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혹시 민수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 직접 묻기도 어려웠죠. 며칠 후 민수의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다가 소영이는 이상한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은 가본 적 없는 레스토랑, 커피숍 결제 내역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주말에 자신과 함께 있지 않았던 시간들의 말이죠. 여보, 지난주 일요일에 청담동 가셨어요?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아, 그때 회사 선배랑 잠깐 만났었나? 기억이 안 나네. 민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날 밤 소영이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10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에 대한 의심이 마음 깊숙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어요. 불륜 상대의 임신 사실 소식. 운명의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소영이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서 내일 수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민수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마침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죠. 전화벨이 계속 울리자 혹시 급한 업무 전화일까 싶어 소영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오빠 아니시고. 여자 목소리였어요. 젊고 다소 당황한 듯한 톤이었습니다. 네, 민수 아내인데요. 지금 자리에 없어서 제가 받았어요. 누구시죠?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려온 말은 소영이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아, 저는 최유진이라고 하는데요. 민수 오빠한테 꼭 전해주실 말씀이 있어서. 저 임신했다고 전해주세요. 소영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핸드폰을 잡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셨죠? 임신한 지 7주 됐어요. 민수 오빠한테 꼭 연락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소영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교무실의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 얘기를 나누는 소리도 복도를 지나가는 아이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임신 7주. 소영이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어요. 7주 전이면 민수가 특히 바빴던 시기였죠.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 그리고 골프라고 하며 나간 날들. 화장실에서 돌아온 민수가 소영이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소영아,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어. 당신 전화 왔었어. 소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핸드폰을 건넸어요. 누구? 최유진이라는 여자요.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임신했다고 7주 됐다고 전해달래요. 소영이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이게 뭐야? 설명해봐. 소영이의 목소리엔 분노보다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여자랑 잠자리를 가져? 모르게 임신을 시켜? 소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 순간 소영이는 자신의 10년 결혼 생활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충격과 분노, 소갈이 시작.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소영이와 민수는 마주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트릴 뿐이었어요. 언제부터였어? 소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백했습니다. 3개월 전쯤. 회사 새로 들어온 인턴이야.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후배 돌보는 마음으로 잠자리까지 갔다고. 소영이의 목소리에 도끼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요즘 대화도 없고 각자 바쁘다 보니까. 그 애가 나한테 의지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어쩌다 보니 소영이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10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어쩌다 보니로 끝이야. 민수는 머리를 감싸며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나이가 몇이야? 26살. 소영이는 현재 34살. 그 여자는 8살이나 어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소영이는 화장실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수건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거울 속의 자신이 초라하고 처참해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했을까? 다음 날 아침 소영이는 붓기를 가리기 위해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동료 교사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소영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소영이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집중이 안 되었어요. 아이들이 손을 들고 질문해도 대답이 나오지 않고 칠판에 글씨를 쓰다가 멈춰 서 있기 일쑤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교실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민수였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오늘 회사에서 유진이랑 이야기해 볼게. 저녁에 집에서 얘기하자. 소영이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 대신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온 민수의 얼굴은 더욱 초췌해져 있었어요. 유진이를 만났어. 정말로 임신이 맞아. 병원에서 확인했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소영이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유진이는 아이를 갖고 싶어 해. 그 순간 소영이는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여자가 자신의 남편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그 여자는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고. 소영이는 결혼 후 계속된 유산과 불임 판정을 떠올리며 서러움에 목이 메었어요. 부부간의 긴장과 불신 확대. 그 후 일주일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소영이와 민수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지도 말을 나누지도 않았어요. 민수는 소파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고 소영이는 침실에서 혼자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고 TV 채널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우유 떨어져 가는데 사올 거예요? 소영이가 냉장고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든지. 민수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내가? 당신 바람 피운 게 내 잘못이라고.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뭔 뜻이야? 이 집안일도 내가 다 해야 하고 당신이 저지른 일 뒤처리도 내가 해야 해. 이런 식의 신경전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 예민하게 반응했고 대화는 항상 날선 공격으로 끝났어요. 소영이는 민수가 출근한 후 그의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옷장, 서류,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져보며 혹시 더 숨긴 게 있는지 확인했어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죠. 한편 민수도 괴로웠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유진이는 계속 연락을 해오고 소영이는 차가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봤어요. 오빠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아기 얘기도 해야 하고. 유진의 문자가 또 왔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소영이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나 친정에 좀 다녀올게. 언제 돌아올 건데? 모르겠어. 지금은 당신 얼굴 보기 싫거든. 소영이는 가방을 싸며 눈물을 참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소영이를 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소영아, 너 왜 이렇게 야위었어? 무슨 일 있어? 소영이는 그제서야 어머니 품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민수가. 하지만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한편 혼자 남은 민수는 텅 빈 집에서 술을 마시며 자책하고 있었어요. 소영이가 떠난 집은 더욱 적막했고 그제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민수는 결혼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고민 상담. 친정에서 이틀을 보낸 후 소영이는 결국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민수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했어요. 소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자식이 우리 소영이를 그렇게 무시해? 엄마 어떡하죠? 이혼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혼해야지. 그런 놈과 어떻게 살아? 게다가 다른 여자 아이까지 있는데? 하지만 소영이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10년간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민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소영이는 절친한 친구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 좀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미영이는 소영이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민수가 그럴 줄 몰랐는데. 그렇게 소영이만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나도 그랬어. 그런데 3개월 동안 나 몰래 다른 여자와. 그 여자는 뭐래?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고? 갖고 싶다고 해. 26살이니까 젊고.
나는 아이도 못 가지는데. 미영이는 소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소영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가 잘못한 거고. 그래도 내가 더 관심을 가져줬다면, 더 예뻐지려고 노력했다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바람 피우는 남자는 어떤 여자와 살아도 바람을 피워. 한편 민수도 회사 선배인 재혁이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형, 나 큰일 났어요. 민수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 바람 피운 게 소영이한테 들켰어요. 그것도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어요. 재혁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너 정말 소영이 같은 여자 어디서 찾을 건데? 모르겠어요. 지금 소영이는 친정에 가 있고 유진이는 계속 만나자고 하고, 그 여자는 뭐라고 해? 아이를 낳고 싶다고. 나랑 살고 싶다고 해요. 너는 어떻고 싶은데?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소영이를 잃고 싶지 않아요. 바보 같은 실수였어요. 그럼 그 여자한테 분명히 선을 그어야지.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둘 다 잃어. 재혁이의 말이 맞았지만 민수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불륜 상대와 직접 대면 감정 격화. 친정에서 사흘을 보낸 소영이는 결국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민수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최유진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오후 6시경 민수와 함께 나오는 젊은 여자를 봤어요. 키가 크고 긴 생머리에 예쁜 얼굴의 여자였습니다. 소영이보다 8살 어린 나이답게 발랄하고 생기 넘쳐 보였어요. 저 여자가. 소영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유진이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소영이는 따라갔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두 사람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용기를 내어 그들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진 씨. 민수와 유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소영아? 당신이 제 남편 아이를 임신한 그 여자죠? 소영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유진이는 당황하며 민수를 바라봤어요. 오빠, 이거. 유진 씨, 우리 따로 얘기 좀 할까요?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소영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민수가 말리려 했지만 소영이는 이미 유진의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유진 씨 몇 살이에요? 26살이요. 결혼은 안 하셨고? 네. 가족은 이 일을 알고 있나요? 유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소영이는 유진이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젊고 예쁜 얼굴, 아직 어린아이 같은 표정. 그리고 그 뱃속에 자신의 남편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제 남편과 언제부터 만났어요? 3개월 전쯤이요. 회사에서 처음 만났어요. 누가 먼저 좋아했죠? 유진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어요. 제가 오빠를 먼저 좋아했어요. 너무 멋있고 든든해 보였어요. 소영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혼자인 걸 알면서도 유혹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선배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집에서 힘들다고, 부인이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그 순간 소영이의 이성이 끊어졌어요. 뭐라고요? 민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민수가 급히 말렸어요. 소영아, 진정해. 여기 사람들 다 보고 있어. 진정하라고? 내가?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나 험담하고 다닌 걸 알고도? 소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 좋아요. 당신이 우리 남편을 빼앗아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이는 왜 가져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오빠와 함께 키우고 싶어요. 함께? 민수랑 결혼하겠다는 소리예요? 유진이는 민수를 바라보며 애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우리 얘기했잖아요. 같이 살자고. 소영이는 민수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이 여자랑 같이 살겠다고 약속했어? 소영아, 그게 아니야. 유진이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거짓말. 오빠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혼하고 저랑 새로 시작하자고.
그 순간 소영이는 일어서서 물컵을 유진이에게 붓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유진 씨,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그 아이 정말 낳을 거예요? 네. 꼭 낳을 거예요. 알겠어요. 대신 제 남편한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이 혼자 키우든지. 소영이는 일어서며 민수에게 말했어요. 당신도 선택해. 나를 택할 거면 이 여자와 깔끔히 정리해. 이 여자를 택할 거면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그리고 소영이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적 도덕적 판단 고민. 집으로 돌아온 소영이는 인터넷을 켜고 불륜 임신 법적 대응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법률 사이트와 상담 사례들이 나왔어요.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가능. 혼외자에 대한 법적 지위 및 양육비 문제.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위자료. 복잡한 법적 용어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민수가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소영이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일단 불륜에 대한 증거가 있으시나요? 문자, 통화 기록, 사진 같은 것들. 아직 확실한 증거는. 하지만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여성이 임신한 상황이라 복잡해질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럼 제가 평생 그 아이 양육비를 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소리네요.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죠. 남편의 수입에서 양육비가 나갈 테니까요. 소영이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혼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였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반반씩 나누게 됩니다. 다만 남편의 불륜이 이혼 사유이므로 위자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소영이는 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하고 왔어.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소영아, 당신이 유진이한테 양육비 줘야 한다는 거 알고 있어?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것 같아? 우리 가정에서 나가는 거야. 미안해.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책임져?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소영이는 도덕적 갈등도 심했어요. 한편으로는 무고한 아이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소영이는 일기를 써봤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 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면 평생 내 곁에서 남편을 다른 여자와 나눠 가져야 한다. 그것도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이게 공평한가? 종교를 가진 소영이는 교회 목사님께도 상담을 받았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영 집사님, 참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용서는 하되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때로는 악을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혼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불륜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회개하고 돌아서는 남편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소영이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감정 폭발, 눈물과 갈등. 그로부터 며칠 후 운명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소영이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유진이가 나타났어요. 배가 조금 나온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왜요? 소영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 오빠랑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소영이는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서려 했지만 유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꼭 낳을 거예요. 이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 순간 소영이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당신이 귀여운 남성을 유혹해서 생긴 아이가 무슨 죄가 없어요?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당신은 오빠를 이해해주지도 않으면서. 이해? 10년을 함께 살면서 당신 같은 어린애보다 이해를 못했다고. 오빠가 그랬어요.
집에서 대화도 없고 각자 바쁘기만 하다고. 자기를 외롭게 만든다고. 소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했어. 그런데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당신 같은 애랑 잠자리 할 이유가 돼? 저는 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빠가 먼저 뭘 했다고. 당신이 꼬셨잖아.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소영이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그 아이 낳지 마세요. 당신도 저도 그 아이도 모두 불행해질 거예요. 안 돼요. 이미 3개월인데 어떡해. 그럼 낳더라도 민수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 혼자 키우세요. 그건 불공평해요. 아빠로서 책임져야죠. 소영이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나왔지만 손이 떨려서 차 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소영이는 민수에게 화를 냈어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내가 당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외롭게 만든다고. 소영아, 그건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당신 부모님 모시느라, 집안일 하느라. 그런데 나를 이해 못한다고. 소영이는 거실에 있던 결혼 사진을 집어던졌어요.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민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그 여자 뱃속에 당신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소영이는 부엌에서 식칼을 집어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민수가 급히 달려와 식칼을 빼앗았습니다. 소영아, 정신 차려. 이러지 마. 왜? 내가 죽으면 당신이나 그 여자나 편하잖아. 그런 말 하지 마. 너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끌어안고 울었어요. 1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서로를 붙잡고 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됐어? 소영이가 흐느꼈어요.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오랜만에 같이 침대에 누웠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선택과 결단의 순간.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영아, 결정했어. 유진이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올게. 아이 문제도 정리하고. 어떻게 정리할 건데? 솔직히 말할 거야. 나는 너와 계속 살고 싶고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유진이는 미안하지만 다른 선택을 해달라고. 소영이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만약 그 여자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다면? 양육비는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을 거야. 그 돈이 우리 가정에서 나간다는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서 벌어올게. 소영이도 결심을 했어요. 좋아.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첫째, 그 여자와 완전히 연락을 끊어. 둘째, 양육비 외에는 절대 관여하지 마. 셋째, 앞으로 나한테 거짓말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약속할게. 그날 오후 민수는 유진이를 만나러 갔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나는 소영이와 계속 살기로 결정했어.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빠, 저는 어떡해요? 이 아이는 어떡하고? 아이 문제는 내 판단에 맡길게. 낳기로 결정하면 양육비는 내가 보낼 거야. 하지만 직접 만나거나 그런 건 어려울 것 같아. 정말 날 사랑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사랑했어. 하지만 소영이와의 10년을 포기할 수는 없어. 미안해. 유진이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오빠, 저 혼자 어떻게 키워요? 힘들겠지만 다른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아직 어리잖아. 이 아이 아빠는 오빠인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일어서며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당분간 병원비나 생활비로 써. 그리고 정말 미안해. 유진이는 그 봉투를 바닥에 던졌어요. 돈으로 해결되는 줄 알아요? 제 마음이? 이 아이가? 유진아. 가요.
다신 보기 싫어요.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선택은 이미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소영이에게 모든 것을 얘기했어요. 끝났어. 유진이와는 완전히 정리했어. 그 여자가 뭐래? 아이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 못했대. 하지만 우리랑은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 소영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아니, 반드시 해야 해. 너를 잃을 뻔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만들었어요. 서툴렀지만 예전의 다정함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후 정리 씁쓸하지만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유진이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도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행복하세요. 그 문자를 본 소영이와 민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소영이가 중얼거렸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앞으로만 봐야 해. 그 후 두 사람은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부부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소영이 씨는 왜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기로 하셨나요? 상담사가 물어봤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생각나면 화가 나요. 하지만 1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 시간들이 다 거짓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민수 씨는 어떠세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소영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앞으로 평생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담을 받으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어요. 소영이는 민수가 왜 외로움을 느꼈는지, 민수는 소영이가 얼마나 혼자 외로웠는지 알게 됐습니다. 6개월 후 민수는 회사를 옮겼어요. 유진이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소영이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죠. 소영이도 변화를 시도했어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고 민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 댄스 스포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 재밌네.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가 이런 것도 함께 할 수 있구나. 1년이 지나고 두 사람은 다시 여행을 떠났어요. 신혼여행을 갔던 제주도였습니다. 10년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함께 걷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소영이가 바닷가를 걸으며 말했어요. 나도. 거의 잃을 뻔하고 나서야 깨달았어.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상처는 남아있어. 나도 알고 있어. 미안해. 하지만 새로운 우리로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더 서로를 이해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민수가 소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용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를 선택한 거야. 그들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서는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사랑을 쌓아가기로 한 부부.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함께 걸어가기로 한 길이었습니다. 불륜과 임신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만난 부부. 분노와 절망, 배신감과 죄책감을 모두 겪었지만 결국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선택이었죠. 사랑은 때로는 용서이고 때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김민수, 박소영 부부는 이제 진짜 어른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